다들 베이 하와 어서오세요.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와, 이거는 진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충격,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여러분들, 야, 이거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그 대만 침공 그거 시나리오 보셨죠? 그거랑 연결해서 봐도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야, 이건 뭐 시리즈야. 다 보셨죠? 아, 그러면 뭐 오늘 아주 정말 진짜 더 깊은 이해도와 그걸 보고 오셨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걸 재미라고 해야 되나? 지금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대만 침공 확정이냐고요? 오늘 제 방송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이 설 겁니다. 야, 이걸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정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과 그리고 평론가들이 한 내용과 그 다음에 세계 언론들이 지금 추측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중국 뒷골목 찌라시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 얘기해 드릴 건데, 근데 와, 이게 이야기를 얘기하다 보잖아? 그럼 그림이 맞춰져요. 그림이 맞춰지면서 나중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깔때기처럼 한 군데로 모입니다. 와, 여러분들, 장유샤만 뒤집힌 게 아니에요. 장유샤 뒤를 봐주던 원로급들도 같이 뒤집혔어요. 실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근데 그 실각설이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장유샤가 숙청이 됐잖아요. 그 뜻은 뭐냐? 중간에 계속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장유샤가 이걸 뒤집을 생각이 없었더라면 장유샤의 이 숙청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계속 이제 이 두 세력이 부딪히다가 지금 이 결론이 나온 거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저기서 들어온 것들 뭐 그냥 한마디씩 계속 뱉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마디로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오늘 제가 하는 이 방송 안에는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방송에는 일단 중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거,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평론을 해내는 거, 그리고 추론해내는 이야기들, 전문가들이 써낸 시나리오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들, 진짜 싹 다 긁어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 2026년 1월 24일 중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와, 이런 발표를 잘 안 해. 왜 한 거야? 무섭게, 中央政治局委员、中央军委副主席张又侠、中央军委委员、中央军委联合参谋部参谋长刘振立涉嫌严重违纪违法，经党中央研究，决定对张又侠、刘振立立案审查调查。 이게 중국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거예요. 내용이 뭐냐? 자,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 이 두 사람은 심각한 기율 위반, 법률 위반 혐의로 당중앙 연구를 거쳐 입건 심사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25일 중국 군기관지 해방군보에서 기사가 한 개 나옵니다. 그 기사에서 핵심 문장이 뭐냐? 중국의 이런 중국 국영 언론에서 어떤 중국의 정치인 혹은 군간부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严重践踏破坏军委主席负责制. 한국말로 하면 심각하게 군위 주석 책임제를 짓밟고 훼손했다. 짓밟고 훼손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장유샤는 여러분들 군계 서열, 그러니까 시진핑 다음에 1위예요. 그러니까 시진핑까지 포함하면 2위야. 그러니까 중국의 서열 제2위예요. 류전리 이 사람도 연합참모부 참모장 탑5입니다. 아, 정확히 얘기하자면 탑3였어요. 근데 이제 탑2, 탑3 한꺼번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기 전에는 2, 3위 하던 애들이었어. 한꺼번에 날아간 겁니다. 근데 보통 중국이 군 장성을 잡을 때 부패라고 하거든요. 보통 부정부패를 제일 많이 써. 이유가 대부분이 그거야. 일단 부정부패 저질렀다 하고 막 조사하고 안에서 뭐 알아서들 해. 밖으로 뭐 기사도 안 내보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냥 후지부지 되든가 아니면 기사 한 줄 띡 내든가. 근데 이번에는 그 이상입니다. 뭐냐? 군위 주석 책임제 훼손. 이거는 중국식으로 번역하면 사실상 어떤 얘기냐면 군권에 손을 댔다. 명령 체계를 흔들었다. 최고 권력의 통제에 도전했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 여러분들 여기 자꾸 여러분들이 뭐 채팅창에 누가 꼰질났다 하더라 뭐 누가 이랬다고 하더라 뭐 어때가 여러분들 이거 방송 다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그거는 그냥 극히 일부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커졌고 왜 하필 이 사람들일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속도가 빨랐을까예요. 중국이 서열 2위, 3위를 숙청하는데 속도가 이렇게까지 빠르다고? 말이 안 돼. 왜 속도가 빠르다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다 사실 기반이에요. 이거는 찌라시나 그런 게 소문이 아니에요. 추론, 평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팩트 그대로예요. 자, 싱가포르 매체联合早报에 따르면 이 짱요샤랑 류전리가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에 잡힌 시점은 2025년 12월 22일이에요. 그날은 중앙군위가 중앙군위가 주관하는 상장, 상장이라 하면 한국의 군대 계급으로는 대장이에요. 중장, 대장 이렇게 있잖아. 대장이 스타 4개인가? 아무튼 상장 진급식이었고 한국이랑 중국 군 체계 조금 다를 거예요. 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아마 4개야. 중장이 3개고. 그날은 중앙군유가 주관하는 상장 진급식이었고 시진핑도 참석했던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의 얼굴 내비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새해가 오고 1월 1일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중국은 지금 이때쯤이면 뭐에 바쁘냐? 곧 춘절이잖아. 설날. 중국은 그걸 춘절이라고 하죠. 중국의 춘절은 또 중국의 큰 명절 중에 한 개예요. 진짜 전국 대이동, 온 국민 대이동이 시작되는 그거 맞이하느라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니에요. 바빠. 그리고 웬만하면 연초 이럴 때 회사나 공무원이나 여기저기 일 별로 안 해. 바쁜 데는 방송국이야. 설날 특별 파티 방송 이런 거 만들어야 되거든. 방송국이 바쁘지 회사나 공무원들 별로 일을 안 해. 그냥 잠잠한 시기거든. 그런데 이때 1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도느냐? 두 사람이 20기 사중전회 정신학습관철 성급 간부 연수반 개강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돕니다. 그 개강식이 1월 20일이었어요. 연수반 수료식은 1월 23일입니다. 뭐 중국 공산당이 하는 무슨 그런 연수인 것 같아. 학습 연수 뭐 이런 거. 그런데 류저리와 장유샤가 개강식과 수료식에 모두 동시에 결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석을 하면 결석할 수가 있지. 그게 뭔 대수냐. 이거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 정도 급이면 꼭 와야 되는 그런 연수 과정이래. 그래가지고 20에서 21일 사이에 얘네 왜 안 왔지? 여러분들 그때 저도 보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언론 기사들이 있고 그중에서 반중 매체들이 많아. 반중 매체들은 그때부터 중국의 2인자 장유샤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 저도 그때 이미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워낙 그게 반중 언론에서 나온 거라 가지고 얘네들 또 뭐 거기서는 약간 좀 중국을 너무 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잘못한 게 1이다. 얘네들은 100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좀 중국 공산당을 막 깔아뭉 게 똑같은 중국인인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 뻗어져 있는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그런 반중 언론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이미 중국에 지금 2인자 장유샤 사라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 장유샤가 사라진 게 잡혀갔다라도 있었지만 걔네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장유샤는 지금 뭔가 꾸미고 있다. 조만간에 큰 거 터진다. 시진핑 지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 근데 내가 그걸 봤을 때는 너무 소설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일단 킵해뒀어. 오케이.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케이. 일단 주시해두자. 그런데 연수반 수료식이 1월 23일이었잖아요. 연수반 수료식이 끝나자마자 1월 24일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둘이 잡혔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걸 처음에 봤거든요. 요즘 AI 영상이 얼마나 미친 듯이 리얼하게 만드는지 알죠? 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솔직히 가짜인 줄 알았어. 中央军委副主席张又侠，中央 군위 부주석 장유샤， 委委员，中央军委联合参谋部参谋长刘振立涉嫌严重违纪违法，经党中央研究。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거 진짜야? 좀 안 믿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장유샤 아버지랑 시진핑 아버지랑 혁명 동기야. 그러니까 혁명
운명으로 맺어진 형제 같은 그런 사이야.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장유샤를 이끌어주면서 제2위까지 끌어올렸고, 장유샤는 시진핑이 군권을 잡을 때 장유샤가 1등 공신이었어요. 이거 진짜로? 물론 그동안 많은 시진핑 실각설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이 실각을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그걸 발표하지 않을 거다. 왜? 중국은 그런 중국 안에 내부에 있는 일들을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시진핑이 실각을 해도 시진핑은 그냥 그래도 앉혀놓고 어차피 내년인가 내후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 그때 이제 보기 좋게 3연임 임기 끝나고 이제 건강 문제로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 사람이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중국에서 이게 장유샤가 숙청이 됐다? 근데 장유샤뿐만 아니라 류전리까지?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월 24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주말 휴일 대다수 사람이 즉각 반응하기 어려울 때를 골라 이 소식을 내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찐한 구테타 냄새가 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구테타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 미국이랑 중국은 말 그대로 체제가 다르니까. 미국에도 이제 트럼프가 있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있잖아. 트럼프가 부통령을 없애는 것도 이것도 구테타예요. 어떻게 보면 숙청 이것도 구테타고, 부통령이 트럼프를 없애는 것도 이것도 구테타야. 근데 중국도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2인자 군계 서열 1위 얘를 숙청을 시켰다? 근데 걔만 숙청시킨 게 아니라 류전리까지, 그리고 이 체포 작전의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사가 떴더라고. 지금 여러 정보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체포 작전에서 전후로 여러분들 총 17명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장유샤랑 류전리이고, 그리고 샤오티엘량 상장, 중샤오준 중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샤의 가족 전원도 다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측근, 보좌진, 간부 등 친밀한 인물들 포함돼서 합쳐서 총 17명 한꺼번에 잡혀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동원이 됐느냐? 중국의 공안부 특진주, 중국의 공안이 있잖아요. 공안. 근데 공안부 중에서도 특근국이 있어요. 공안부 특근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앙징외주, 중앙경위국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나왔냐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까지, 이 세 부서가 나와가지고 싹 털었어요.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 사람 이름이 너무 많아. 장유샤랑 류전리는 얘네들은 군인이잖아. 포스타예요. 포스타 맞아. 상장이니까 대장이니까 상장이니까 포스타 맞아. 포스타인데 군인을 잡는데 군인이 출동 안 하고 경찰이 출동했다라는 거야. 군부대 라인을 쓰지 않고 전부 공안 라인을 써가지고 이 최고의 군인 우두머리 뭐라 해야 될까? 최고급 이 높은 서열의 군인들을 다 잡아갔다 이거야. 그리고 지휘를 맡은 사람은 시진핑의 측근 왕샤오홍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왕샤오홍이 시진핑과 관계가 깊다라는 거는 뭐 온 중국이 다 알고 있어요. 둘이 완전 어디서부터 이 혈맹이었냐? 시진핑이 복건성 출신이에요. 복건파야. 그 후지엔에 복건에 있을 때부터 왕샤오홍이 아래 위층으로 살았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친했냐면 이 시진핑이 바쁘고 시진핑 부부가 바쁠 때 그 시밍저 있지, 시진핑 딸을 학교에서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역할까지 해줬어. 그리고 시진핑 부부가 바쁘다 그럼 왕샤오홍이 시진핑 딸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저녁도 먹이고 공부 숙제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왕샤오홍도 시진핑 따라가지고 베이징 올라온 거야, 후지엔파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왕샤오홍한테는 시진핑이 약간 이제 형님이지, 다른 거 아니야. 야, 이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줄을 제대로 쓴 거야. 그냥 그 복건성, 그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그 복건성에서, 전지가 옛날에 돈 세탁하던 그 복건성에서 거기서 베이징까지 따라 올라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시진핑이 다 끄집어 올려준 거야. 자, 그러니까 왕샤오홍은 시진핑과의 오랜 관계로 시진핑을 따라 계속 승진을 해온 인물이고, 이번에는 왕샤오홍이 공안부 특근국을 직접 이끌고 군 인사들을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군 입장에서는 이게 중량급 병변이라고 합니다. 삥변 혹은 군변, 쭌변, 구태타죠. 그러니까
경찰이 주도해서 군을 친 거예요. 그리고 17명을 잡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장유샤 그리고 류절리 이 포스타 2명 말고 또 누가 잡혔는지는 그건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중국은 이게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 놓으세요. 자, 이 사람을 잡고 난 뒤에 장유샤, 류절리가 잡혔잖아요. 중국 공산당 고위층은 곧바로 통보 체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23일에는 이미 퍼졌던 소식에 따르면 21일 오후에 자, 장유샤랑 류절리가 잡혀갔다라는 소문이 20일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21일 오후에 이 소식이 이미 성부급까지 다 통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통보가 되었고 어떻게 통보가 됐냐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제20기 사중전회 정신관철 학습 연수반 거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요샤랑 류절리가 출석을 못했던 그 연수반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걸 참여했던 각 성부급 간부들은 그걸 이제 다 들은 거야. 그 뜻은 즉 뭐냐? 그게 학습 연수반이 아니라 그건 뭐가 됐겠어요? 시진핑이 거기 딱 와서 버티고 있고 이미 장유샤랑 류절리 잡혀갔다는 소문은 다 돌았고 그건 무슨 회의가 됐겠습니까? 그건 일종의 집단 충성 표명 대회가 비공식적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충성회의지. 봐봐, 그 안에 뭐 군부 사람들은 다 이거 다 듣고 있지. 다 이미 뭐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시진핑 거기 와 있지. 여기서 뭐라 그래? 아니, 누가 장유샤 잡았어? 아무리 장유샤도 자기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장유샤 라인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장유샤 형님 누가 잡아갔어? 이렇게 딱 했을 때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공포 그 자체야. 집단 충성회의.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누군가 태도가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망설이거나 장유샤와 류절리와 즉시 선을 긋지 않는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 나가지 않았을까. 옛날에 후진타오가 끌려 나가듯이. 여러분들 서울의 봄 아니지 베이징의 봄이야. 여러분 근데 잠깐만 이건 베이징의 봄이 아닌데 그냥 독재가 더 독한 독재로 된 거잖아. 이건 봄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건 뭐지? 아무튼 봄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뒷골목 소식이야. 여러분들 중국의 뒷골목 소식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요건 지금 뒷골목 소식이 한 게 있는데 뒷골목 소식은 보통 중국의 그 중난하이라고 있잖아요. 중남해 거기가 뭐냐?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 같은 곳이에요. 모든 중국의 정치인들이 그 안에 다 있어. 그 안에서 다 활동하고. 근데 그 안에 정치인들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하는 사람 있고 밥 해주는 주방장 있고 운전해주는 기사 있고 뭐 손톱 깎아주는 관리사 있고 마사지 해주는 사람 있고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한두 개 주워 들은 거에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찌라시야.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아무튼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지만 지금 이것도 인터넷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이 일에 관심만 있으면 다 알만한 일이거든. 무슨 일이냐? 장유샤와 류절리가 원래 병변 즉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대. 이 연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시진핑이 거기 징시 호텔이라는 곳이 있대요. 징시 호텔. 거기는 중앙급 회의가 열렸던 그런 장소예요. 거기에 시진핑이 거기 가 있을 때 시진핑을 붙잡을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2시간 전에 누군가가 정보가 새어나가 시진핑이 긴급히 그 징시 호텔을 빠져나왔고 장유샤가 보낸 사람들이 시진핑 주변 경호원들과 격전을 벌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싸움까지 갔대. 그게 1월 18일 밤이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징시 호텔에서 1월 19일, 1월 20일에 그 밤에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9일, 20일에 총소리가 확실히 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소문이 돌긴 돌았대.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그럼 이 일이 벌어진 뒤 시진핑은 즉시 반격했고 중앙경위국에 더해 왕샤오홍이 이끄는 공안부 특근국이 즉시 출동해 장유샤, 류절리 그리고 장유샤의 가족 전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유샤의 가족이 잡힌 것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진핑의 의심을 피하려고 행동 전에 가족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가족들 싹 다 해외로 대피시켜버리고 중국의 웬만한 좀 어정쩡한 간부들도 가족들 싹 다 해외로 빼돌린 가족들 되게 많아. 그런데 장유샤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가족 전원을 대피시키지 않았다. 거의 일종의 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온 가족이 함께 잡혀갔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과정과 더 자세한 디테일은 먼 훗날 역사학자들이 몫이거나 아니면 중국에도 정말 좀 일 좀 하는 훌륭한 기자분들이 몫이 되지 않을까. 이 일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중국에서 또 어떤 기사가 나올지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결과는 뭡니까? 지금 결과 여러분들 한 중국의 장군 4스타를 잡는데 꽤 오랫동안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장유샤가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나왔을 때가 12월 22일. 근데 사라진 게 20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4스타를 친다?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만큼 사태가 매우 급박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결과예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진핑이 장유샤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과연 그 중간에는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20기 1중전회가 만든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두 부주석 장유샤와 허웨이동이 전부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앙준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줄임말이냐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합니다.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총 7명이 있어요. 총 6명이 있습니다. 시진핑 포함해서 7명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군권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시진핑이 1위고 장유샤가 2위인 거예요. 그래서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장유샤 날라갔죠. 허웨이동 이것도 부주석이었어요. 장유샤랑 똑같은 급이었어. 얘도 얼마 전에 날아갔죠.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가운데 리상후,苗华, 류전리, 장성민 이 중에 장성민 빼고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 이 중앙군사위원회가 뭐냐? 군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아마 이 중앙군사위원회가 다 같이 동의를 해야 혹은 다수결로 동의를 해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 머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진핑이 이걸 다 없앴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최신 기수의 중앙군사위원회를 싹 다 날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장성민인데 근데 장성민은 그 중에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막내예요.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로 해석하면 막내. 약간 좀 막내고 약간 따까리. 거기서 별 발언권이 없어. 그냥 걔가 이제 일 다 하는 거야. 그 뜻은 즉 여러분들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군위가 전원 체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중앙군위는 말 그대로 중국 해방군, 중국 군인을 해방군이라고 하거든요. 중국 해방군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이 숙청 피바람이 계속 불었었잖아요. 누가 또 숙청됐더라 이 얘기는 우리가 뉴스 보면서 많이 들었잖아. 여러분들 누군가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넘는 기간 동안 도대체 누가 숙청이 됐느냐라고 이거를 정리해놨거든요. 일단 이 중에서 핵심은 당연히 장유샤죠. 장유샤가 정말 이 중국말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一人之下万人之上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인 밑에 만인 위에. 그러니까 황제 그 다음으로 파워가 제일 센 사람이라는 거야. 시진핑 다음으로 중국의 파워가 제일 센 사람은 장유샤였어요. 쌍장, 4스타, 정치국 위원, 군위 부주석.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늘 장유샤가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었죠. 하지만 이번에 장유샤가 이거를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숙청이 됐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신호냐? 중국이 군 권력이 완전히 재편됐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장유샤가 이제 날아갔고 그 다음에 류전리 상장, 중앙군위 연합참모부 총참모장. 류전리도 핵심이에요. 근데 요번에 장유샤랑 같이 날아갔죠, 그죠? 그러니까 장유샤가 워낙 유명하니까 한국 뉴스에는 장유샤가 숙청됐다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장유샤 가족, 그 다음에 서열 3위 정도 됐던 류전리 상장까지 같이 날아가고 이 사람들이 패거리 총 17명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전 몇 달 전이죠. 2025년 10월에 군적 박탈로 통보된 9명의 상장도 있습니다. 그때 이거 내가 다뤘었나? 그 중에 이 중앙군위 사람도 있었어요. 허웨이동,苗华,
왕쇼빈, 린샹양 얘네들 뭐 군위 부주석, 정치공작부 전 주임, 정치공작부 상무 부주임, 연합작전지휘센터 상무 부주임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육군사령 리차오밍, 그 다음에 해군 정치위원袁华智, 로켓군 사령 왕호빈, 무장경찰부대 사령 왕촌닝 다 날아갔습니다. 이들은 공식 통보상 심각한 기율, 법 위반, 액수가 툭히 거대 같은 표현이 붙어 부패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단순 부패가 아니라 정치 군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으로 가면 2024년 10월 낙마한 다른 고급 장령, 중장급들, 전략지원부대 사령원 쥐첸성, 연하참모부 부참모장徐启링, 로켓군 정치위원徐중보, 국방대학 교장 샤오티엔량, 전 군위 판공청 주임 종샤오준, 국방대학 정치위원 조지엔신, 중기위 부서기 장성민도 이때 뭐 한 기율을 받았나 보네. 그 다음에 남부 정구 부사령 쥐웨이송, 그 다음에 무장경찰 참모장 조지엔고 얘네들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시진핑은 이게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주석이 될 때부터 반부패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정치계든 군부든 반부패, 부패 청산 이걸 꼭 하겠다라고 시진핑은 처음부터 그걸 외쳤어. 근데 여러분들 시진핑이 지금 집권한 지가 거의 몇 년이죠 지금? 지금 3년임 하고 있잖아요. 13년째인가? 실제로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숙청당한 높고 낮은 간부급 인사들이 약 13,000명인가 1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13,000명인가 16,000명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스탈린이 대숙청을 벌였을 때도 소련군 원수 5명 중에 3명을 제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걔의 이제 친신들은 전사율이 60%였다라고 치면 이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부주석 2명이랑 위원 4명은 7명 중에서 시진핑을 빼면 6명이잖아요. 6명 중에서 5명을 날린 거야. 전사율 83%야. 시진핑이 스탈린보다 한 수 위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피바람이야 이거. 근데 또 어떤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숙청, 이때까지 뭐 누가 숙청이 되고 이때까지 숙청된 사람들 중에 옛날에 태자당 라인들, 시가군 라인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상하이방 라인들, 뭐 이런저런 라인들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파벌에서 이런 간부들이 날아갈 때마다 이런저런 루머와 이런저런 소문이 계속 돌았어. 상대방 파벌이 날아갔다. 와, 시진핑이 손을 썼다. 근데 시진핑 시가군 라인 날아갔다. 와, 이거 시진핑이 요번에 당했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일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장유샤가 요번에 날아간 거에는 좀 많이 의외라고 합니다. 왜냐면 불과 2달 전에 2025년 12월 11일에 중국 공산당 당 기관지에 장유샤가 쓴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쓴 글에서 글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본문에서 최소 20차례나 시 주석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는 크게 목소리를 높여 반드시 두 얼굴로 행동하고 가짜 충성을 하는 자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조된 톤으로 충성을 표한 지 2달도 안 돼 갑자기 낙마해버린 거예요. 숙청된 겁니다. 갑자기. 근데 또 이제 전문가들이 추측으로는 이 속도를 보면 시진핑은 작년 10월 9명의 상장을 잡아낼 때 이미 장유샤를 잡기 위한 각을 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냥 언제 잡느냐의 문제였지. 그리고 요즘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 어떤 사람이 더 자주 더 세게 충성 발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숙청 가능성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유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장유샤는 시진핑과 인연이 아주 깊어요. 둘의 아버지가 옛날에 혁명 동기였어. 장유샤의 아버지 짱중슌 세대부터 장가와 시가는 세대의 친구, 시대를 뛰어넘는 친구. 시진핑이 권력을 쥔 뒤에 장유샤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려가지고 말 그대로 2인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나옵니다. 장유샤는요 198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참전했던 인물이에요. 참전했던 인물이고 일선 지휘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공도 세웠어요. 승리를 이런저런 뭐라 해야 될까, 그 실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실전 경험을 가진 정말 드문 고급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시진핑이 아주 크게 의지를 했고 한때는 시진핑이 군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오른손이었어요. 말 그대로 시진핑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숙청이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그 수많은 숙청이 일어날 때마다 장유샤는 큰 탈이 없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뭐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장유샤가 시진핑이 지금 둘이 세력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장유샤는 이미 시진핑의 사람이고 안전지대에 이미 안착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보니 안전지대는 아니었어.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진핑 승이야. 그리고 만약에 장유샤가 부패를 했다면, 부정부패를 했다면 약점은 사실 널려 있거든요. 옛날에 장유샤가 총장비부 부장을 지냈었는데 거기는 아주 이권이 매우 큰 부서예요. 그러니까 해먹을 게 많은 부서지. 그의 후임이 나중에 조사받은 게 그게 국방부장 리샹푸였어요. 리샹푸가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부패로 따지면 리샹푸 치면 리샹푸가 장유샤 밑에 라인이었는데 얘만 해먹었겠어? 위에 얘가 배불러야 밑에도 해먹는 거야. 근데 얘는 날아갔는데 장유샤는 안 날아갔다? 둘 중에 한 개지. 시진핑의 오른팔이거나 아니면 시진핑에 맞설 만한 어마어마한 뒷산이 있거나. 그래서 만약에 장유샤를 잡아 넣으려면 부정부패다, 얼마나 해먹었다, 붙일 건 많거든? 그런데 이번에 주된 이유 부정부패가 아니잖아. 짓밟았다라고 하잖아. 기후를 엄격하게 어겼다. 자, 해방군보, 중국 공산당 언론이에요. 해방군보가 낸 사설을 보면 여기 장유샤와 류절리에 대한 직접적 그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매우 분명합니다. 뭐라고 적어놨냐? 장유샤와 류절리는 당과 군대의 고급 간부로서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신임과 중탁을 심각하게 저버렸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파괴했으며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 지도에 악영향을 주고 당의 집권 기반을 해치는 정치 및 부패 문제를 심각하게 조장, 확산시켰다. 당과 국가, 군대에 극히 악질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이렇게까지 누구를 숙청할 때 이렇게까지 강한 문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이건 뭐 위험하면 친구까지 깐다라는 건가? 뭐지? 도대체 뭐지? 끝까지 보세요. 3개월 전에 시진핑이 허웨이동과 мя오화를 숙청시킬 때 그때 규정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당이 총을 지휘하는 원칙과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파괴했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번에 장유샤와 류절리한테는 심각하게 짓밟고 파괴했다. 이 짓밟다까지 추가한 거야. 이거는 중국 중국 공산당 언론이 할 게 없어가지고 저번에 짓밟다 요 단어 안 써봤으니까 그냥 심심한데 요거라도 한 개 붙여볼까? 이게 아니야. 거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유샤 류절리는 허웨이동 мя오화보다 죄질이 더 무겁고 성격이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군사위 주석 책임제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 무장봉기로 정권을 잡은 정당이기 때문에 100년 생존 법칙은 군대를 꽉 잡는 것, 즉 공산당이 총을 지휘한다 이거예요. 누가 총을 쥐면 사실상 최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병권을 준 장군이 당의 지도에 위협이 된 사건도 있었죠. 그런 게 이제 군사위 주석 책임제, 이거를 어기는 거예요. 이게 예를 한 개 들자면 옛날에 모택동 시기에 마오 시기에 짱고타오라는 사람이 장정 과정에서 별도의 중앙을 세우려고 했어요. 당시 그의 홍사방 명군은 병력과 전력이 막강했고 약화된 중앙 홍군을 압도했기 때문에 지휘에 따르지 않고 따로 판을 차려가지고 마오쩌둥을 칠러 그랬어요. 이게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큰 분열 위기였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이 눈 깜빡하면 저쪽 무덤 안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이 교훈 이후로 중국 공산당은 병권을 매우 엄격하게 틀어주었고 이 사건 이후로 군사 업무를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군사위 주석이 최종 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최종 결정자는 오직 한 명만 허용되는 것. 그게 누구냐? 시진핑이에요.
부주석과 위원들은 분업, 협력만 할 뿐 최종 결정권은 없어요. 이게 고대 황제가 병권을 움켜쥐는 논리와 같은데 장군이 병권으로 세력을 키워 최고 권력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마오쩌둥도 죽을 때까지 군사위 주석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덩샤오핑도 왜 당 총서기가, 덩샤오핑은 당 총서기였거든요. 왜 걔가 후야오방이랑 짜오즈양 이런 애들을 비교적 쉽게 끌어내릴 수 있었느냐? 그가 군사위 주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덩샤오핑은 군권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런 추론이 한 게 있는데, 장유샤의 뒷배가 항상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장유샤가 이제 시진핑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부에서는 내전이 이미 벌어진 상태고 장유샤는 이제 뒤에 장유샤를 밀어주는 또 원로급 공산당 당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다뤄놨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장유샤가 그동안 계속 모든 숙청을 다 피해갔어. 장유샤 라인이 숙청당할 때도 다 피해갔어. 근데 이번엔 왜 못 피해갔느냐? 이런 썰이 있어요. 자, 늘 장유샤 뒤를 봐주던 옛날의 옛 상관이죠. 전 해방군 중허우친 부장, 총후근 부장이라고 하는데 랴오시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랴오시롱. 이게 이제 공산당 원로급이에요. 근데 이 랴오시롱이 1월 23일에 사망을 합니다. 타이밍 봐봐. 장유샤랑 류절리가 1월 20일 날 잡혀갔는데 랴오시롱이 1월 23일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소설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 전문가의 추론에 의하면 장유샤가 잡힌 뒤에 누군가가 그 소식을 랴오시룽에게 흘렸고 랴오시룽이 옛 상관이자 장유샤의 큰 후견인 얼마든지 시진핑한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전달이 됐고 랴오시룽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죠. 아니 시진핑 감히 네가 나한테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격한 감정 상태에서 그리고 그 랴오시룽 나이가 85세 감정이 올라오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뭐 분노와 공포와 다양한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게 한 방에 올라오면서 세상을 뜬 게 아닌가 심정지가 온 게 아닌가라고 추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 장유샤의 뒷배였던 이 랴오시룽이라는 사람이 왜 하필 1월 23일에 사망을 했냐 이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랴오시룽이라는 이 노장은요 당시 장유샤가 월남전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을 때 랴오시룽도 같이 참여했고 랴오시룽은 심지어 장유샤는 전쟁을 한 번 참여했잖아. 랴오시룽은 전쟁 2번이나 참여했던 실전 경험이 있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월남전에 랴오시룽이 갈 때 장유샤를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같이 전쟁했던 전우기 때문에 랴오시룽은 이 그 월남전에서부터 이 뭐라 해야 될까 장유샤를 또 이렇게 잘 봤고 이때까지 이끌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근데 이 랴오시룽은 어떤 사람이냐면 월남전에 2번 참전하고 진짜 전공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고 정말 완전 밑바닥부터 올라온 그런 인물이에요. 소대장부터 부중대장, 중대장 그렇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부연대장, 연대장, 부사단장, 사단장, 부군장, 군장까지 진짜 모든 관문을 다 밟고 올라온 그런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뼈가 굵겠어. 그 뒤에는 45세에 청두 군부의 부사령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유샤는 그 밑에서 14군 44단 부사단장이었대요. 그리고 랴오시룽이 청두 군구 사령관일 때 장유샤는 또 13집단군 군장으로 승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장유샤는 랴오시룽의 라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장유샤는 랴오시룽도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같은 이렇게 라인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엇갈리면서 찢어지게 된 거야. 근데 아무튼 이런 사태에 대해서 랴오시룽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원로급의 간부고 하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23일 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완전히 터져 나온 거예요. 이 타이밍들 봐요. 20일 날 소문 들고 23일 날 랴오시룽 죽고 24일 날에 발표돼. 장유샤 잡혔다고. 자, 그러면 이제 왜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숙청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옛날에 많은 이런 추론들이 있었습니다. 시가군들도 숙청을 많이 당했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 장유샤가 힘썼다, 아니면 다른 원로 간부들이 힘썼다, 옛날에 상해방이 힘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돌았잖아.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자기 친위 세력들까지 제거했다라는 뜻이 되잖아. 이렇게까지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야. 물론 뭐 옛날에 장유샤가 힘이 있을 때 시가군 라인들을 날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힘 거르기 하다가 결국 장유샤가 지고 시진핑이 이겼다, 뭐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시진핑이 아예 싹 다 날렸다, 이런 추론도 성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내부 전쟁이 없었고 그냥 처음부터 시진핑이 싹 다 날려버렸다는 거야. 과연 어떤 걸까?